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30일이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좋아했던 남자랑 가장 아련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좋아함의 정도가 한 1에서 10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거의 9에서 10 정도로 처음 좋아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때가 이제 제가 고1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1학년 때는 남녀 분반이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문이과를 나누면서 이제 남녀 합반이 되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들어간 첫날에는 뭐 그렇게 눈에 띄고 뭐 그럴 게 없었고, 우리 반 반장 선거를 하고 나서 반장으로 뽑혔던 친구가 멀티 플레이어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되게 잘하고 뭐 축구도 되게 잘하고, 그냥 키는 저랑 그냥 비슷했는데 약간 걔가 좀 말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번호가 되게 앞번호였고 그 친구는 좀 뒷번호여서 서로 앉는 자리가 그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곁눈질로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는데, 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 기억에는 자리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친구랑 저랑 자리가 가까워질 그런 기회는 없어가지고, 이제 걔가 반장이 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멋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좀 친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반이어도 접점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뭐 그냥 혼자서만 그런 계속 좋아하는 감정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제가 남자를 처음 그렇게 강렬하게 좋아한 거다 보니까 제 스스로 죄책감이 너무 심했어요. 아, 내가 게이인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아, 왜 하필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지? 이제 이러면서 제 자신을 좀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덜 생각하기 위해서 공부에 좀 집중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친구를 좋아하는 감정은 날로 좀 커져가는데 그것과 비례해서 제 마음속에서 어떤 괴로운 감정도 엄청 커져가지고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1학기가. 그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도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뭐 예를 들면은 좀 친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좀 친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학기 초보다는 그래도 1학기 마무리할 때 즈음에는 친구 가끔 뭐야 매점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고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됐는데, 이제 여름방학에 보충 수업이라는 걸 이제 듣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 때는 들었어요. 그래서 방학이어도 순수하게 쉬는 주는 그렇게 길지 않았고 학교를 계속 나갔어야 됐는데, 이제 제가 저희 담임 선생님을 되게 잘 믿고 따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쌤이 그때 방학 때 안 나오시고 여행을 가셨나? 아마. 그래서 방학 때만 보충 수업 때 저희 반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수업도 그렇고 그냥 집중도 잘 안 되고 단기로만 오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니까 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앞에 것만 듣고 제가 엄마한테, 아, 엄마 나 뒤에 거는 너무 가기가 싫다. 근데 이제 저희 엄마도 제가 막 말을 안 듣고 이런 애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애가 생각이 있겠지 그러고, 그 뒤에 일주를 아 그래 가지마, 엄마가 이제 학교에 전화해서 얘기해 줄게 하고 이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안 갔어요. 그 안 간 첫날에 좋아했던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인고 하니 그 애를 그냥 반장남이라고 할게요. 우리 반장남이 제가 안 와가지고 자기도 학교 가기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애 웬만하면은 보내라, 우리 애도 그냥 학교 보내고 싶은데. 근데 난 또 걔를 뭐 보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 소중한 시간을 학교에 가서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아, 나 근데 가기 싫다 이제 그러고 그냥 혼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근데 이제 저는 걔도 약간 나를 좋아하나? 이런 망상을 했던 거죠. 걔도 약간 나를 신경 쓰고 있었나? 이제 이렇게 혼자서 이제 김칫국을 퍼 마시고 2학기가 됐어요. 2학기 초반에 걔가 그날이 뭐 학교가 뭐 때문에 일찍 끝나는 날이었는데 저한테, 야 우리 집 놀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오늘 뭐 어디 가셨다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순수해가지고 걔의 되게 어렸을 때 모습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 걔네 집에 놀러 가면은 중학교 졸업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해야겠다, 너무 궁금하다.
왜냐면은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싸이월드에서의 걔의 사진들밖에 없는데 걔가 그렇게 막 싸이월드에 사진을 많이 올려놓는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걔 싸이월드 들어가서 막 캡처하고 그랬었는데, 놀러 오라고 해서 그날 그 전날인가 아마 약속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날 이제 너무 즐거웠죠. 걔네 집에 놀러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걔랑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걔랑 나랑 같이 가기로 하고 학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걔가 한 명을 더 낀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명이 걔네 집에 놀러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완전 짜증이 났죠. 아, 2시간 하는 줄 알았는데 3시간 해 이제 이러고 가서 약간 별로 재미도 없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다 못 물어보고. 근데 또 걔가 그 생활하는 어쨌든 그 환경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걔 방도 보고 걔 책상도 보고 약간 걔 침대에 좀 누워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길지 않게 집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 여름방학이 되게 괴로웠어요. 왜냐면은 걔를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제 스스로가 게이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수학학원을 갔다 왔나?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막 집에서 엄청 엉엉 울면서 이런 운명을 타고난 걸까? 너무 슬프다 이제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가 이제 고1이었으니까 17살?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시절의 저를 좀 다독여주고 싶네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강렬하게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나날들의 연속이었는데, 한 10월 말쯤 됐나? 좀 약간 쌀쌀해지려던 참에 걔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니까 뭐 때문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걔가 뭐 서점에 뭐 문제집을 사러 가자 그랬거든요. 그 서점을 가려면 그러니까 저희 집이 걔네 집보다 서점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우리 집 앞을 지나야 서점에 갈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시간 맞춰서 저희 아파트 그 정문에 나가 있었고, 걔가 걸어오는데 아니 얘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 살고 있는 다른 친구 한 명이랑 다 걸어오는, 둘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엥? 이건 또 뭐야? 그때는 완전 기분이 팍 상했죠. 아니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서점 왜 같이 가재? 그냥 쟤랑 둘이서 가지. 이제 그러면서 결국엔 셋이서 서점을 가게 됐어요. 심지어 나는 걔네 동네 살고 있던 걔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와 되게 어색하다 이제 이러면서 셋이서 서점에 가고 책 사고, 그 다음에 그때 무슨 피자집 같은 데 가서 피자를 먹었는데 난 그날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완전 실망이 컸죠. 시간이 흐르고 학년이 끝났어요. 학년이 끝나고 나서 가끔 뭐 도서관 같이 가거나 그런 일은 종종 있었는데, 걔는 이제 이과를 갔고 저는 문과를 갔기 때문에 이제 겹칠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교무실 가는 척 하면서 걔네 반 이렇게 안에 쳐다보거나 화장실 갈 때 혹시라도 만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에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걔랑 이제 뭐 종종 문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쓰던 핸드폰이 스카이에서 나오는 IM 8100인가 8300인가 뭐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특정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되게 약간 다정하게 막 잘 자 막 약간 이렇게 보낸 문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고2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무리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내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그 저장된 메시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너 이 메시지를 왜 저장해놨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왜냐면은 그 친구도 얘가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내가 뭐야 나 처음 보는 메시지인데? 잘못 저장했나봐 이제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때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걔를 좋아한다는 거를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거 소문내면 어떡하지? 나 이러면 학교 그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별 상상을 다 했는데, 그냥 뭐 그 친구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갔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좀 얘가 또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되게 오랜 시간 그냥 혼자서 좋아하면서 키워왔던 마음을 단 한 번에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이제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정확히는 수시도 다 떨어지고 정시도 지원한 학교를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은 또 하필 다 현역으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1학년이 할 것도 많고 뭐 새로 경험할 것도 많고 선배와의 자리, 뭐 친구들과의 자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를 챙겨주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아주 되게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 친구는 제가 재수를 한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제가 수시로 대학을 붙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은 또 들었나 봐요.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뭐 합격 소식 들었다, 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 이런 말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대뜸 근데 너 시간 많으면은 내 과제 좀 해줄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너무 개빡치는 거야. 근데 설령 그게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장난을 용인해줄 만큼 그렇게 아량이 넓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쌍욕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성격이면은 진짜 바로 쌍욕 나갔지만은 그때는 제가 또 그렇게까지 와일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 선우 경중 구별이 안 되냐?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철역에서도 몇 번 만나긴 했는데 제가 그냥 모른 척 했거든요. 걔는 되게 반갑게 약간 인사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더니 그 이후로는 뭐 어떤 교류는 없었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남자 사람이고, 그 해에 제가 막 집에서 울고 자책하고 이랬던 그 해 여름이 제 머릿속에는 좀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가끔 이제 친구들 통해서 뭐 걔 뭐 한다더라 뭐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막 크게 걔한테 관심이 없고, 그리고 뭐 너무나 명확히도 그냥 일반 친구였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제가 짝사랑할 때는 저 혼자 이제 김치국만 엄청 오지게 퍼먹고 혼자 슬퍼하고 그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4년 5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지금은 퇴근길에 있습니다. 어제 하던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자면, 살면서 가장 여운이 길게 남은 짝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경험한 얘기인데요. 병사로 공군 2년 만기 전역을 했거든요. 이제 공군은 가면은 훈련소에서 시험을 봐서 특기를 정하고, 그 특기 학교에 갔을 때 시험을 봐서 자대 배치를 해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성남이나 뭐 수원이나 아니면 수도권 근처에 있는 비행단을 다들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2월 공군을 떨어지고 4월 공군을 가게 됐는데, 그리고 훈련소 성적이 꽤 좋아서 운항관제라는 특기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정보통신학교인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특기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도 나름 뭐 나쁘지 않은 학교였거든요. 근데 저랑 한 3명 정도 빼고 나서는 다 스카이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막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이제 그 수도권 근처에 있는 자대를 가려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빠르게 포기를 했죠. 그 점호 이후에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연등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쉬었어요. 이제 저는 뒤에 2명과 같이 손잡고 강릉 비행단을 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꽤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강릉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최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좀 기상이 안 좋거나 위험한 상황이면은 비행을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있었던 부서는 기업으로 치면은 약간 전략기 맥실 같은 곳이어서, 상위 부서여서 그 하위 대대에 있는 조종사들이 1년씩 파견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행 스케줄을 만드는 업무를 했거든요. 이제 저는 비행 스케줄 엑셀로 이제 작성하는 그런 업무를 했는데, 처음 1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조종사 대위분은 좀 유순하신 분이었고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고 병사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상병이 됐을 때부터 같이 일하게 된 조종사가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왜냐면은 좀 되게 까칠하고, 그리고 그 기수에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이가 그래봤자 32? 아마 지금의 제 나이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다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수에서 거의 유일하게 결혼을 안 한 조종사이긴 했어요. 근데 약간 어떤 식으로 까칠하냐면은,
근무를 하러 들어오면은 한약 같은 걸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이거 자기가 먹는 한약인데 데워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데워주고, 이제 사무실에 문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는데 막 꼭 닫으라 그러고, 막 아 나 문 열려 있는 거 싫어, 저 닫아줘 이제 이러고. 아, 그분의 인상창의를 말하자면은 키가 아마 제가 올려다볼 정도였으니까, 제가 177이거든요. 제가 올려다볼 정도였으니까 한 184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몸이 되게 좋았어요. 몸이 되게 좋고 가슴 근육이 진짜 컸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조종사들이 이제 조종할 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점프스트 같은 걸 입어요. 한 번에 이게 벗을 수 있는. 이제 그게 불편하고 또 여름엔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을 까고 벗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벗고 그 대대에서 맞춘 빨간색 컴프레셔가 있었는데 그걸 항상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위님의 몸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몸이 진짜 좋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럼 별개로 그분이 좀 약간 까칠한 성격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게 된 게 좀 우리는 불만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분은 좀 특이했던 게 항상 그 검은색 레이벤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뭐 탑건 이런 영화에 보면은 조종사들이 그런 레이벤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근데 그 레이벤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아래가 둥근 모양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비행기를 조종할 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아래로 이제 길다 보니까 그 아래로 쳐다볼 때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디자인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그걸 항상 끼고 다녀가지고 약간 되게 겉멋이 많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상 같이 근무를 해보니까 그렇게 까칠하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젠틀하고, 그리고 좀 약간 츤데레 스타일?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알던 모습이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런 약간 반전 매력에 좀 이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런 츤데레 같은 모습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피지컬적으로 멋지니까 와, 약간 나도 저렇게 좀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약간 동경의 마음도 있었고 존경의 마음도 있고. 왜냐면은 저는 그냥 상병이고 그분은 대위이다 보니까 한참 상관이잖아요. 되게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저희 선임이랑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몸이 좋았고, 저는 이제 군대에 가서 좀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뭐 하체 운동을 했나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뭐 힙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제가 선임이랑 하고 했더니, 그 대위님이 야, 너네 운동했어? 그러면서 뭐 야, 엉덩이에 힘 줘봐 이러면서 엉덩이를 약간 찰싹 이렇게 때린 그런 장난을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 아무리 뭐 남자끼리여도 이런 장난 치나? 이제 이러면서 설마 대위님도? 그런 이제 오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의 동기 조종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본인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나 진짜 결혼하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의 망상병이 또 도져가지고, 아, 대인님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개인 건가?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제 근무지에 중위도 있었거든요. 중위 조종사도 있었는데, 그 조종사분께서 뭐 소개팅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제가 좋아했던 대위님이 야, 내가 막 이 동네 토익 모임이나 뭐 이런 모임도 나가봤는데 뭐 별로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여자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런 모임에 왜 나가겠어요. 그래서 아, 대인님 내가 오해했었구나 이제 이러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약간 좀 감정이 이상했던 거는, 군대라는 곳은 어쨌든 빨리 전역을 하고 싶잖아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 군대라는 곳을 나가면 더 이상 이 분을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좀 약간 두 가지 감정이, 얼른 여길 나가고 싶다 근데 또 나가기 싫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동시에 느껴졌던 기간이기도 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제가 전역할 때가 다가오고, 그 대위님도 거의 1년을 다 채워서 이제 원래 소속돼 있던 부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말년휴가를 다녀오고 이제 전역하기 직전에 인사를 드리러 그 대대에 갔거든요. 그 대위님이랑 어쨌든 1년 가까이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저 말년휴가 다녀오고 그러느라고 한 달 정도 못 봤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엄청 반가워하면서
이제 1층에서 만나서 그 2층에 약간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2층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그 대위님이 저를 엄청 꽉 껴안아 주는 거예요. 막, 야, 너 반갑다 막 이러면서 엄청 꽉 껴안아 주는데 되게 생각보다 오래 한 3초 4초 안아주는데 뭔가 그때 되게 감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그 제 인생에서의 그 3초 4초가 굉장히 짧지만 엄청 지금까지도 그날의 그 느낌이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지금 거의 전역한 지 딱 10년이 됐는데 그날 되게 그 포옹의 그 순간이 엄청 길게 여운이 남았어요. 아무튼 그리고 저는 전역을 하고 뭐 달리 그 대위님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이후에는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왜 공군에서 뭐 사고가 났다 그럼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 대위님은 아닐까 이제 이러고 진짜 가슴 졸이면서 뉴스를 이렇게 읽어보거든요. 군대에서 좀 짧았던 기억이지만 그 군대 안에 풍경은 또 되게 이 밖에 도시의 풍경이랑은 되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또 공군은 활주로도 있고 가로막고 있는 게 없는 그런 탁 트인 풍경 같은 것들이 그 대인님에 대한 추억이랑 되게 합쳐져가지고 그 2013년에서 14년의 그 사계절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한 번쯤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뭐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죠. 또 그리고 대인님이 굉장히 SNS를 극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찾아봐도 안 나오고 되게 아쉬운 마음뿐인데 뭐잘 지내시겠죠? 지금은 거의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결혼하고 아이도 있지 않으실까. 그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가끔씩 꿈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문득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월 1일 토요일인데 아침에 피부과에 갔다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는 친구가 이제 박사 졸업하고 취업했다고 취업턱 산다고 해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피부과가 성수동 근처여가지고 성수에서 만나기로 했고 피부과 선생님께서 앤더슨 씨 성수에 크게 생겼다고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서 친구가 밥을 산다고 했는데 얻어먹기만 하기에는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오쏘몰 바이탈 M 이런 걸 선물 받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일주일치를 다 먹었고 친구도 하나 사주려고 샀습니다. 이런 카드에 축하한다고 써주려고 집에서 펜도 챙겨왔거든요. 펜 찾았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2017년에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에 가서 구매한 거거든요.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 되게 풍경도 예쁘고 자연 속에 있어가지고 되게 멋지거든요.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교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저한테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었는데 4,000분 구독자 감사하다고 글을 썼었는데 그때 등산을 같이 했던 친구가 제가 9년 전에 처음으로 커밍아웃 했던 이제 여사친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만나는 친구는 남사친이거든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커밍아웃 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때 무슨 가로수길에 있는 무슨 빵집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픈마인드라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볍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친구가 되게 활짝 웃으면서 자기는 그냥 너라는 인간을 좋아해서 친구가 된 거지 막 네가 이성애자라고 생각해서 너랑 친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오히려 자기가 그러한 편견 없이 누군가랑 친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를 너가 증명해준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기운도 많이 주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막 3년, 4년씩 살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거의 한 3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제 모든 환경이나 제 주변 관계들이 제가 게이라는 사실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친구 만나러 왔다가 이것도 좀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톰 포드 향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톰 포드 향수가 어릴 때는 좀 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 냄새랑 섞이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겨울에는 화이트 스웨이드랑 오드우드 주로 뿌리고요. 여름에는 아주르 라임이라고 청량하면서도 되게 약간 상큼하면서도 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TMI. 저는 이제 친구랑 점심을 먹고 진짜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친구가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하는 친구여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즐겁게 이야기했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보면, 제가 이제 제 첫사랑 이야기랑 그다음에 좀 여운이 길게 남았던 짝사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개인 거를 좀 자각할 때가 언제냐면은 당연히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게이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게이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게이인 제가 게이가 아닌 사람을 좋아할 때, 짝사랑할 때 느끼는 좌절감은 남녀 사이에서의 어떤 좌절감의 2배, 3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전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일날의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좌절감 혹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너무 안 좋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좀 순수하게 좋아했던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들을 잘 저장을 해놓고 정립을 해 놓았다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진짜로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낌없이 그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처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도 좋아하게 되는 거고, 계속 좋아하고 싶어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사이가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수많은 짝사랑들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그거죠. 누군가를 좋아할 때만큼의 그 순수한 마음은 간직하고 나머지 안 좋았던 감정들은 날려버리자. 네. 아무튼 저의 노잼 첫사랑 짝사랑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존재 파이팅!